증여세, 양도세 없이요 취득세만 660만 원으로 이 모든 작업이 문제없이 작업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 예상했던 세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전액이 감소된 효과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안녕하세요, 김연범 세무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은 뛰고 있죠. 이미 수도권 주요 지역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국민평소라고 하죠. 20억, 25억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제 친한 지인이 2년 전이죠. 23년도 5월 달이었나? 서울시 리베부자의 84제곱미터짜리를 17억에 매매했거든요. 저금 얼마인 줄 아세요? 25억입니다. 2년 만에 8억 원이 올랐어요. 아무리 봐도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서울 주요 지역 사이트는요, 일반적인 증여 상속으로 진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수도권 아파트 빌라가요, 막 시세 막 20억, 30억 이상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번에 규제 지역에 묶이지 않은 곳들 또는 잠재력은 충분한데 아직 공정한 시장평가를 받지 못해서 시세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이트들, 이런 것들은 아직은 구세청의 시각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증여의 기회가 생각보다 열려있는 곳들이 여전히 아주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러한 수도권 중위가격 이내의 주택을 자녀에게 가장 세금이 조금 나을 수 있게끔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실제 수용했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천천히 보시면 자산 승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크게 도움되실 부분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은 부모님께서 경기도 용인에 보유하고 있는 시세에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증여받으실 계획이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증여세 취득세 합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돼요. 고객님은 그렇게 기존 세무사님께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혹시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에게 찾아오신 거였고요. 시가 10억 원짜리 증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가 세금으로 순식간에 녹아버리게 되죠. 이거 외에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울며 거저 먹기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자녀 부부는 소득으로 한 1억 원 조금 넘게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 이 정도면 세금 내기도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생각해 봤었는데요. 또 부모님께서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주택자여가지고 양도세 비과세도 안 돼가지고 양도세 부담도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세도 10억 원이나 되고 이에 따라 증여받으면 세금이 너무 부담되고요. 또 부모님이 다주택자라서 비과세가 안 돼서 가족 간 매매도 어려운 상황. 여기서 해결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네, 방법이 당연히 있죠. 내용을 좀 분석하다 보니까요, 천만다행히도 이 아파트는 최근 2년 동안 이 매매 사례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지였어요. 이 부분에 파고들게 되면 이 재산평가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공시가격이 한 5억 원 정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의뢰인은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우선 양도금액을 6억 원, 그러니까 공시가격 수준으로 잡았고요. 이게 기존에 임차인,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이 5억 정도 갭이 껴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그럼 부모님께 매매로 지급해야 될 금액은 얼마죠? 1억 원이죠. 부모님 양도세의 경우에는 이 선순위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서 양도가격 산정할 때 부당행 계산 부인을 적용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양도가격은 6억 원 그대로 인정이 되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예전에 이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 취득가격도 한 6억 원 정도 되셨기 때문에 사실상 양도 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양도세가 한 푼도 안 나오게 된 거예요. 비과세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면 자녀 부부가 취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상황. 취득세 가세표준 6억 원까지는 유상세율이 기본세율인 1.1%만 적용하게 되죠. 증여세, 양도세 없이요 취득세만 660만 원으로 이 모든 작업이 문제없이 작업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자녀가 부모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세금은 660만 원. 원래 예상했던 세금이 2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전액이 감소된 효과가 생기게 된 것이죠.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은 매우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유서사례 매매 가격이 기한 내에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최대 2년까지 이내더라도 이 매매 사례 가격이 존재하게 되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징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이 유서 사례 매매 가격이 있는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그러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소규모 아파트, 연립주택이나 빌라, 일반 주택이나 다가구 또는 상가주택 등 유서 사례 매매 가격이 없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사이트들 위주로 판단이 필요해요. 특히 아직 관처가 나기 전에 있는 이 주택 재개발 예정지에 있는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꼭 살펴보세요. 이제 시세는 미래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지만 이 주택 노후화 등으로 공시가격 자체는 아직 낮은 것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충분한 검토 실익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 가장 큰 논란이죠. 국세청 직권감정평가 사업 관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이 직권감정평가는 아무래도 예산의 한정 때문에 이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진 않고요. 이 실무상으로는 이 특정 규모를 넘는 수준의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주택의 가액이 일정 규모 이내라면 여전히 적용 가능합니다. 25년도까지는 매년 감정평가 예산을 확대하는 추세였지만 26년도에는 예산 규모를 25년 대비해서 30%를 감액을 하게 됐거든요. 재개발 예정지라든지 빌라 또는 다가구 일반 주택이라든지 특정 규모 이하에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는 이 공시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마진과 여유캡이 26년도에는 다소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 업무를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건은 국세청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고요. 또 어떤 거는 공시가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을 몇 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이 내부적인 데이터와 기준점이 축적이 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개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께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6년도부터 변화하는 가족간 매매 시 취득세 중과 이슈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는 주제이거든요. 26년도부터는 가족간 저가 매매 시 취득 유형을 전체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 취득세율을 부과하게 되고요. 부모님 주택수가 2주택자 이상이고 그 물건이 규제 지역 내에 있다면 최대 12.4%의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가족간 매매를 계획하신 분들은 증여 양도세뿐만 아니고요. 취득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선행하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세목에 대해서 세법 구멍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 블럭에서만 삐끗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운 계획은 모조리 빠그러질 수가 있어요. 빈틈없이 예민하게 접근하자. 꼭 각인해 주십시오. 물론 이 시가와 매매 금액의 차이 규모 그리고 부모님의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외에도 이번에 바뀐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은 파입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존에 영상 업로드해 놓은 거 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영상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공시가격 활용하는 것이나 가족간 매매 플랜은 이 증여 대상 물건을 양도 행위로 꺾으면서 증여 대비해서 엄청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굉장히 예민한 작업이기 때문에 검토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고 법리 검토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사례처럼 이 개별적 케이스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도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익이 없거나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종류,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궁극적인 니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매우 예민하게 접근해야 되는 파트에 해당합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 재산에 대한 자산 승계 니즈가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꼭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검토 시력이 충분하거든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끔 상속증여 전략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고요. 절세 전략 수립 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 캐파가 사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